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5학차를 보내고 있는 같은 하구 윤미현인데요. 오늘 저희가 과천시의회에서 정례회의가 있는 관계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과제 브리핑을 대신할까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각자 속해 있는 조직들이 있으실 텐데요. 각자 그 조직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성과를 내는 조직의 그 문화에는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랜디 로스 박사가 이 책을 내놓게 됐는데, 이 랜디 로스 박사는 컨설팅 회사의 창업주입니다. 이 랜드로스 박사는 영리 세상과 비영리 세상을 두루 경험도 했고, 또 강연자로서, 컨설턴트로서, 코치로서 어떻게 보면 미국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팀을 구축했고, 그 다음에 리더들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인재를 발굴할 수 있으며 문화 개발과 조직 건강 등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인지, 그리고 조직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개선 작업을 해야 될지 동기를 부여해주고 팀의 사교와 생산성 모두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기업들로부터 초대를 받아왔던 소통의 달인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그걸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건데요. 자,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최고의 리더들은 관계에서 답을 찾아 나간다고 합니다. 최고의 리더는 건강한 관계가 뛰어난 성과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과정과 결과는 알고 있으나 재무적인 성과 개선과 구성원들이 몰입도가 높아지는 문화를 모든 CEO들과 리더들은 원하면서도 정작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는 리더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자, 리더십의 본질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구성원들이 서로 연결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최고의 리더는 이 저자는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해서 뛰어난 성과를 한꺼번에 거머쥘 수 있다고 최종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맡은 챕터는 4부 지속 가능성과 리더십을 재설계하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같이 함께 나눌 13장과 14, 15, 16장을 브리핑하기 이전에 이 앞에 브리핑하셨던 내용들을 한번 핵심적으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더듬어 보신다면 이참에 좋은 성장 동력이 되실 만한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장은 자기인식에서 시작한다. 자기인식력이 높은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 당신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당신은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조언과 의견을 얼마나 자주 요청하는가? 누군가의 의견이 확실히 도움이 되었던 경험에 대해서 있으시다면 한번 기술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신은 더 나은 자신을 창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넷째, 당신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것이 당신 자신과 그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12장에서 설명한 단계들 중에서 인격을 함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교육일까요? 네, 아마 각자 답은 다를 것이지만 각자 답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한번 이참에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 아마 조직에서 경영자 내지는 여러분들은 아마 리더의 자리에 있을 겁니다.
자기 이익을 초월하는 리더십이 얼마나 현장에서 필요한 것인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경영자에게는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을 섬기도록 사람들에게 시간과 재능을 기꺼이 바칠 수 있도록, 그 시간과 재능을 바칠 수 있도록 끌어들일 수 있는 얼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열려있다. 당신도 복권 추천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면 더 많은 이익을 돌려줄 것이며 그 이익은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릴 거라고 하는 장밋빛 약속을 제시하는 얼굴. 이걸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리더에 대한 평가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방법들은 다 알고 있지만 그러한 이익을 실질적으로 얻어낸 이는 극소수라고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러나 회사가 잘 돌아가거나 정부가 잘 돌아가거나 어떤 그룹에서든 잘 돌아갈 때는 그 리더십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아마 본인의 자신의 이익을 챙겨서 본인이 했던 약속과 모든 것들 뒤로하고 아낌없이 미련 없이 탈출을 하는 많은 리더자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나 다행입니다. 요즘은 경영에 대한 공부와 또 경영에 대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많은 욕구와 그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최근 들어는 기업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본인의 자신의 이익을 초월해서 행동하는 리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최고의 리더들은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노력하면서 만들어낸 이익들을 함께 공유하고 쉐어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직원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대표적인 기업에 대해서 한번 저자는 어떤 기업을 예로 들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예,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요거트 회사 초바니 요거트의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비즈니스, 이윤을 얻고자 하는 기업에서 선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 초바니는 선을 대중화하는 일, 그리고 보편적인 복지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뜨거운 열정을 현장에서 보여줬는데요. 자, 많은 낙농장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소들을 어떻게 인도적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생산에 있어서 어떤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 그리고 영세한 기업들이 식품 산업에 도전하는 일들이 서로 본인이 경험한 시스템, 성공한 시스템을 함께 공유해서 개선하는 방법들,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리고 초반의 재단은 졸린 목적이 그들이 집이라고 부르는 지역사회를 강화시키고 미국 전역에서 아동의 영양 상태와 복지를 개선하고 지역을 불문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돕는다라고 하는 기업 마인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학교, 그리고 기업, 그리고 또 많은 정치인들이 계시는데요. 지역사회가 나의 집이다라고 하는 그 마인드가 얼마나 생각의 시작이 그 많은 결과의 끝을 다르게 하는지 이 초반의 요거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의 임금이 높을수록 기업은 더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자, 이 터키 출신의 함디 울크라야 이 리더는 그 많은 임금, 그 많은 기업의 이윤을 직원들에게 나눠줘서 임금이 높을수록 그 기업에 돌아올 수 있는 성공적인 요건들은 높아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업의 도덕적 의무다라고 기본 마인드를 가지고 그걸 실천해 왔습니다. 우리는 기업들이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와 직원들을 위한 일이다
너무나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순이익의 10%를 다양한 자선 활동은 물론이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변화, 그리고 이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에도 많은 기부를 해왔고요. 심지어 회사 주식의 10%를 전 직원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물이 아니다, 그리고 목표와 책임을 함께 하자는 상호의 약속의 상징으로서 주식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실천력도 발휘를 하긴 했습니다. 자,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실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볼까요? 리더십은 자기 이익을 초월하고 자기의 어떤 이익의 증진보다 자기 성김보다 더 고상한 무언가 관련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현실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현실에 기반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감정적이고 성숙하고 안정적이며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불길의 투지를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기반을 둔 리더는 매우 관계 중심적이고 자신의 역할이 다른 사람에게 힘을 부여한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리더는 현실을 다루고 결과를 도출하는 데 전념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리더십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실에 뿌리를 둔다. 둘째, 감성 중심적이다. 셋째, 관계의 부자다. 넷째, 결과 지향적이다. 다섯째, 다른 사람들의 초점을 맞춘다. 여섯 번째, 사명 지향적이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현실적인 리더에 해당하십니까? 예, 현실에 뿌리를 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현실적인 리더는 진실에 입각해서 행동을 합니다. 어떤 사안이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가, 그리고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본질을 꿰뚫어보는 예민한 눈을 그 통찰력이라고 하죠. 그들은 절대로 정치적인 흐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야무지게 단속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 자기의 입속을 차리기 위해서 안건들에 맞춰서 해석을 본인의 주관대로 해석을 하거나 왜곡하려고 하는 리더들도 많이 본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감 있는 리더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어디서나 자신과 진실을 일직선상에 둡니다. 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은 일을 하고 진실을 말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자, 현실적인 리더의 특징 중에 두 번째, 감성 중심적이다. 현실감 있는 리더는 자신의 본질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카멜레온이 아닙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건강하고 감정 중심적이고 감정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기까지 그들은 깊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 가치관에 이 바탕을 두고 현실을 인식하기 때문에 현실에 기반을 둔 리더는 자기 성찰적인 능력과 이성들 그리고 각각의 감정적인 반응으로부터 통찰을 얻고 상황에 대해서 적절히 반응을 합니다. 자, 다른 말로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현실감 있는 리더는 자기 성찰적 능력과 이성을 결합해서 각각의 감정을 반응으로부터 통찰을 얻고 상황에 적절히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성지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최근에 많은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능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관계의 부자다. 여러분들 정말 리더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항상 도출해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신속하게 용서하는 방법을 택하죠.
현실에 기반을 두는 사람의 관계는 깊고도 넓습니다. 실은 서로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상대방의 성장과 발전에 투자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관계를 성숙시키는 일에 아낌없이 재투자를 한다고 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관계에 있어서 부자입니까? 그리고 네 번째, 현실적인 리더십의 특징 가운데 네 번째로 결과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무엇을 맡았든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감을 주변인들에게 줍니다. 그들에게서 많이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은 추진력이 있고, 그리고 그걸 이뤄내고자 하는 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결과와 성취물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낼 때 그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략도 풍부하고, 그리고 그 일을 이뤄내고자 하는 책임감도 있으며, 그리고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러한 그들의 초지일관성이 주변에 있는 이들로 하여금 그 일을 만들어낼 거라고 하는 신뢰감을 주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결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다른 사람들의 초점을 맞춘다. 현실감 있는 리더들은요, 항상 상대방이 자신에게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먼저 제안을 하고, 그러한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눈높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사명지향적이다. 그들은 자신의 지위와 몸담고 있는 산업과는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살아감으로써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친절 바이러스 들어보셨죠? 친절 바이러스라는 것을 퍼뜨리면서 희망을 불어넣게 되면 자신이 대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가 나와 똑같이 하도록, 그래서 나와 똑같은 리더를 창조를 해 나가도록 항상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동력자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사명지향적이며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친절 바이러스를 얼마만큼 퍼뜨리고 나와 똑같은 리더십을 가진 이들을 창출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여해 왔는지 한번 돌아보신다면 아마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관계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관계를 통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핵심적인 질문 5가지를 다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감정 중심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두 번째로, 풍성한 관계와 결과, 지향성의 균형을 맞추려면 리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당신이 아는 가장 사명지향적인 리더는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리더십이 당신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친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번째, 리더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리더가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을 때 그들의 리더십 스타일은 어떻다고 평가를 받게 될까요? 다섯 번째, 당신이 진심으로 바라는 리더십에 대한 선언문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리더십의 목적을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왜 하는지가 반드시 설명이 되어야지만 그 목표의 분명함으로 성장 동력이 돼서 그 일에 대한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목적에 대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삼성은 많은 교육과 또 많은 인재들이 삼성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제14장에 관련해서 인재 유출을 막아라. 예, 한번 들여다볼까요? 적절한 사람들이 가장 큰 자원이고 잘못된 사람들이 가장 큰 부채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공감하십니까?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고 싶은 조직은 두 가지를 반드시 잘해야 됩니다. 첫째는 주목할 만한 인재를 채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주목할 만한 문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인재를 채용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정착하거나 그들이 가진 모든 재능들을 마음껏 도출해서 성과를 내기에 제한을 주는 문화가 만들어진다면 아무리 좋은 인재를 데려다 놓고도 목표에 이르기 어려울 수 있겠죠. 자, 채용에 대한 관행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행들이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왜 우리는 좋은 사람들을 뽑지 못할까요? 자, 가치관은 누군가의 성과에 동기를 부여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사람들이 성공의 열쇠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문화라는 두 가지 측면을 잘 이해하게 될 때 모든 일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품이 아무리 훌륭하면 뭘 하겠습니까? 공정이 아무리 효율적이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직원들이 건강한 관계 속에서 뛰어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부터 고객과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그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지 못한다면 아마 그 제품은 그 만들어진 노력 이상의 효율과 또 이윤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직원들 그리고 동료들을 한번 돌보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꼭 리더가 아니더라도 주변의 관계를 중요시 여김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좋은 투자를 한다면 그들은 2배, 3배 그 이상 갑절에 당신들의 고객들을 돌보고 챙기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인재 유출을 막는 방법 가운데 충성 고객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다리게 하지 말라. 두 번째, 일관성 있고 결함 없는 제품을 개인화된 방식으로 제공하라. 그리고 친절하라. 사람들을 가치 있게, 먼저 그들을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은 주목할 만한 문화의 3가지 구성 요소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서로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가장 좋은 것이 현실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당신의 시간을 나누어 주십시오. 둘째, 무한한 지지를 보여주십시오. 좋은 리더는 힘보다 영향력을 사용하고 그들은 성과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열정과 조직의 사명을 연결시키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관계를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누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인생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다면 그들은 또 다른 나와 똑같은 리더자가 되었는데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감사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마지막 여덟 번째, 선한 영향력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지속 가능하고 긍정적인 가치 중에 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인식하신다면 이러한 것들을 다 알기는 알 수 있지만 얼마만큼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관계는 달라질 것입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16장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관계를 동력으로 성장하라.
우리는 형제로서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보로서 다 같이 멸망할 따름입니다. 자, 마틴 루터 킹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행복이라고 하는 거, 저희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고 직업적으로 얼마나 많은 직함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행복의 척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리더십이 개인 경기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면 속도를 좀 낮춰보시면 어떨까요? 사람들과의 연결성을 육성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한번 들여보신다면 어떨까요? 관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목표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수학 공식으로도 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때 관계는 성장에 있어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삶은 좋은 관계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개인의 행복과 성취감은 관계를 성숙시키는 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번창하는 비즈니스의 원동력은 관계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을 했지만 마지막으로 던져드리는 이 6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변을 달아보신다면 이 책 한 권, 왜 앞서가는 조직이 관계에 대해서 충실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조직을 변화하고 발전시키는데 여러분들은 이 6가지 답변을 달아봄으로 인해서 아마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원칙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이미 적용할 수 있었던 원칙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원칙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원칙들이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세 번째, 리더로서 가장 성장하고 싶은 영역은 어디입니까? 당신의 리더십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할 계획이십니까? 네 번째, 리더로서 가장 성장하고 싶은 영역은 어디십니까? 당신의 리더십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할 계획이십니까? 이 책을 읽고 당신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섯 번째,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 이 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떻습니까? 이 책은 제가 한 3개월 정도 읽으면서 이 모든 물음에 깨알같은 답변들을 하면서 저는 이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대박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며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다시 되짚어 볼 수 있게 해주었고요.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의도적이든 그리고 대담하게 계획적으로 그것을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과 목표하는 것과 그걸 실천하는 것은 다른 일이니까요. 자, 깊은 통찰, 어려운 것 같지 않았지만 말 하나하나, 글 하나하나가 구구절절히 옳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관계의 중요성에서 그리고 그러한 필요성들이 이제 인식이 됐다면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좋은 리더로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5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승혁 교수님 진심으로 정말 열정을 다해서 저희를 지도해 주셨던 그 열정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